정부가 내년도 재기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공문을 보면은요, 폐업 후 재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것인데, 아니 처음부터 안 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일단 공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도움이 될지 10분 안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의 장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요. 자, 중기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2025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기지원이 뭐죠? 소상공인이 재기지원은 뭐냐면 일단 뭐 여러분 아시죠? 그냥 폐업 후에 재창업하는 것도 재기지원이고요. 폐업 후에 재취업하는 것도 재기지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이 재기지원을 정의를 내릴 때 재취업도 봐요. 재취업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창업을 하든 재취업을 하든 재기지원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사회 안정망 강화하겠다. 여러분, 폐업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재취업도 안 되고 재창업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겠죠. 왜? 불안해지잖아요. 내 소득도 없고 그러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방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 그간 고금리로 누적된 비용 부담. 그렇죠. 소상공인분들 그동안 고금리로 누적된 비용 엄청나죠. 내수회복 지원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아우, 코로나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근데 웬걸? 내수가, 제가 예고해드렸잖아요. 내수가 정말 안 좋을 거라고. 그렇죠. 내수회복 지원이 돼요. 안 좋아지진 않습니다.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녹록하지 않아요. 실제 이게 통계로 나오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요. 보시면 2022년도 2분기에는 0.5% 하다가 쭉쭉쭉쭉 더 늘어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체율이 많아져요. 개인 폐업자 수 21년도 81만 명.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91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이거 2024년도 통계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늘었을 겁니다. 진짜 이번 연도에 폐업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져. 그래서 이제 정부가요, 2025년도 재기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오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내년도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뭔가 행동을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년도 어떻게 한대요? 재기지원 사업에 중심을 둔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재기지원만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안 망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예산을 더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예산 중요하죠. 재기지원 사업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자기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희망 리턴 패키지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 전에 이것도 좋은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것도 좋은데 안 망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선적으로 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재기지원 사업에서 망하신 분들 도와줄게요. 이거를 자꾸 막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상공인 분들 어려움, 자영업자 어려움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안 망하도록 도와줄게요. 예, 안 망하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부모의 마음처럼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재기지원이라는 거는 망해야지 도와주는 거잖아요. 망해야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소상공인 분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쉽지. 자영업자가 폐업한다는 얘기는요, 생계가 끊긴다는 얘기거든.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제3자가 보면은 망해서 다시 재취업하거나 망해서 그냥 재창업하면 되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말이 쉽지. 그리고 또 이게 망해야지만 도움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런 거에 자꾸 예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안 망하도록, 처음부터 안 망하도록 도와줘야 돼. 이게 공문이 오늘 공문 아닙니까? 11월 15일 이게 나오잖아요. 뭐 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거죠. 오늘 정부가 내년도 이렇게 한대요. 자, 중기부는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이 회전문 창업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다가 망했어. 그럼 또 음식점을 해.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 나오죠. 반복적인 폐업과 창업, 회전문 창업. 한마디로 이제 같은 업종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망하고 또 창업하고, 이런 거를 줄이겠다.
확실한 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여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TF를 출범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태스크포스에서는요, 재취업, 재도전, 사회안정망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부서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보세요. 12월까지 이런 재기지원 및 사회안정망 확충 방향을 논의해서 구체화하고요. 그 다음 뭐야? 태스크포스에 나온 논의 결과를 내년 지역사업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 태스크포스 만들어졌으니까 현실적인 내용이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태스크포스에 명단은 있습니다. 저 누군지 다 알거든요. 근데 말은 안 할게요. 근데 그 좀 소상공인이 없어요. 그 안에. 예, 그 안에 그 소상공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좀 들어가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좀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현실적인 지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는 재취업, 재도전, 사회안전망이잖아요. 폐업을 해야지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아쉽습니다. 예, 좀 저는 어떤 걸 기대하냐면, 물론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기 지원 나쁜 게 아니에요. 재기 지원 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는데 이거보다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고자, 안 망하도록 도와주고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뭐 이런 게 나와줘야 소상공인도 희망을 걸고, 그렇지 않나요? 기대감도 걸고 내년도 좀만 더 버텨보자. 이럴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방향이 재기 지원이라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맥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예, 맥 빠지는 거죠 이거 진짜. 폐업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막 재기 지원 정부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부분 댓글이 어떤 거냐면, 이거 망하라는 거냐 도대체. 예? 왜냐면 재기잖아요, 재기. 그래서 저는 이게 공문 오늘 거 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소상공인을 조금 보듬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나아주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또 댓글에다 담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공문 맨 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폐업 현장에 꼭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여기 있어요.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폐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뭘까요? 예, 이거는 사실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은 전문가들보다 여러분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당사자니까.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폐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좀 담아주십시오, 댓글에다가. 예, 내가 만약에 폐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참 이거 이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이 어떤 거냐면 이제 대부분은 폐업하신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대부분 폐업을 하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번 연도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이전에 하려고 하세요. 보통이. 왜 그렇죠? 그렇죠. 올해 해야 세금을 올해까지만 딱 하고 깔끔하게 내년부터는 폐업자니까. 예,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 아시죠?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지원 정책들이 그때 엄청 많이 나왔는데 2024년,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보면은 2025년도 사업자이신 분들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올해 딱 대부분이 이제 12월 31일에 맞춰서 이제 폐업을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안 됐던 분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물론 내년에 어떤 지원 정책이 나올 줄 모릅니다, 일단. 예, 그건 아무도 모르죠. 어떤 정책이 나올지, 지원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해 이제 폐업을 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일단 희망 리턴 패키지도 40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올해는 250이지만 내년도에는 일단 폐업지원금, 우리가 폐업지원금이라 하면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점포 철거 지원비, 그러니까 점포를 철거했을 때, 원상 복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4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400만 원 올랐잖아요, 내년에. 그럼 이거 공문 아직 안 나왔거든요. 내년 1월 달쯤에 나오는데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작년도 폐업자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공문에 나와봐야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실. 예.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코로나 때 그때 지원 정책들이 하도 좀 황당해갖고 미리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땐 그랬다.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라. 그래서 내가 뭐 폐업을 하라 마라 그런 건 아닌데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다. 그래서 고민을 좀 잘, 만약에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폐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의견을 또 댓글에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왜 자꾸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달라고 할까요? 그렇죠. 보라 이거예요. 좀 정부 당국이 이거 정책을 좀 만드시는 분들이 좀 보라 이겁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 매번 말씀드리죠. 저도 오늘 또 놀랐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민심을 보려고 그러면 유튜브, 난지 몰랐겠지. 유튜브 여의도 정보맨 보면 된다. 그래서 그걸 엄청 웃었습니다. 속으로. 이거 난데? 그래서 여러분의 민심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자꾸 댓글에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보라고 자꾸. 지금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원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하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주간지원금 방송이죠. 토요일입니다. 아시죠? 또 각 지자체 지원금들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중앙정부는 예산을 다 썼어요. 보통 연말 되면 예산이 없어. 중앙정부는. 그렇죠.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공공사업을 해보신 분들 알아. 나라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돈이 이젠 다 소진됐어요. 근데 지자체들은 써야 되거든 일단. 지금 남아있으면 안 돼. 예산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교부금 받은 거, 지원금 받은 것들, 뭐 교육도 그렇고 교육 예산이든 뭐든 간에 일단 중앙정부에서 받은 거 다 써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와 뭔가 지자체들이 뭔가 하나씩 막 연말에 쏟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간지원금 방송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서치 해봐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 보면은 별 희한한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방송도 여러분 꼭 주말에 꼭 보시고요. 자, 힘냅시다. 잘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지나가고요. 분명히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